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나토와의 협의를 마친 뒤 유럽 국가들에 물리려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원화 환율 약세를 이유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6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고선 그린란드에 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면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물리려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박수가 많지 않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여 분 연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그린란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에 속한 자신들의 영토라며 미국 말고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덴마크를 향해선 은혜를 모른다며 즉각 병합 협상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임대가 아닌 완전한 소유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더 강하게 되풀이했는데 군사력을 사용하진 않겠다고 처음 공언한 게 그나마 달라진 부분입니다. That's probably the biggest statement I made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프랑스와 독일 등 덴마크를 지지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속 따르지 않는다면 기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연설을 끝낸 트럼프 대통령은 벨기에 총리 등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즉각 협상 요구를 받은 덴마크는 트럼프의 야욕이 여전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그린란드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 최종 승인을 추진하던 유럽의회도 미국이 대립이 아닌 협력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표결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트럼프가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마친 뒤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전체에 대한 미래 협정 틀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부터 유럽에 발효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관세 취소 방침에 오늘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강경기류로 흐르던 대응 방침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다보스에서 SBS 권영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있어도 이를 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평화위원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이를 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I have some controversial people on, but these are people that get the job done. These are people that have tremendous influence. But all babies on the board, it wouldn't be very much. 가자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가자지구 종전과 통치, 재건을 주도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트럼프는 다보스 현지에서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기구의 역할을 다른 분쟁 지역으로도 확대해 유엔 역할을 대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think the Board of Peace will be the most prestigious board ever, and it's going to get a lot of work done that the United Nations should have don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을 향해 종전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they don't, they're stupid. That goes for both of them. And I know they're not stupid, but if they don't get this done, they are stupid. 미국의 위트코프 특사는 현지 시간 목요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시위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뉴멕시코 등지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강압적인 이민 단속 중단과 이민자 인권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These are my people, and I just don't like them being deported, and I don't like seeing families separated together and innocent lives, people's lives being killed and murdered just for nothing. We've seen violence, we've seen a threat to our democracy, and today it's just really important to be here for vulnerable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시위대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수감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항의 집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이행하기로 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원화 약세를 이유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 집행을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투자 개시 시점과 규모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환율 여건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대미 투자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LA 카운티 윌로우 브룩 지역에서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요원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인신밀매 혐의를 받는 엘살바도르 국적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차량 추격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가 차량으로 요원들을 위협하자 방어 차원에서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And he was walking out, and then as soon as he went inside his car, that's when I guess they tried getting him out the car, and he tried running away his car. But then that's when they shot him they shot twice. 총에 맞은 사람은 없었지만 연방 요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의 파견 직원들이 외부 정치단체와 유권자 정보 관련 협약을 맺으려던 정황이 법무부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도지 직원 2명은 사회보장국 데이터와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지 직원들은 해당 시도가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서 부정수급이나 선거 관련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지 직원들은 또 승인되지 않은 외부 서버를 통해 사회보장 정보를 공유하고 약 1000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 과정이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관련법을 어겼는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에 20인치 약 50c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 6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90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에서 발생해 약 6마일 구간으로 번졌습니다. 강한 눈보라로 인한 화이트아웃 현상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여럿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설에 이어 북극발 한파와 강력한 겨울 폭풍이 중서부와 남부, 동부로 확산될 것으로 경고하며 미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총기 강도 사건 용의자가 경찰의 도보 추격 끝에 체포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퀸즈 파라록 어웨이 지역에서 21살 남성이 총기로 위협을 당한 뒤 전동 스쿠터를 빼앗겼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용의자 2명이 경찰서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에 타고 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즉시 해당 버스를 찾아 멈춰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1명이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지만 경찰의 추격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20살 남성의 소지품에서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달아난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LAUSD가 예산 배분 과정에서 백인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
1776 프로젝트 재단은 어제 제출한 소장에서 유색 인종 비율이 높은 학교에만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측은 유색 인종 학생의 비율이 70% 이상인 600여 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 혜택을 받지만 그 외 100여 개 학교에 재학 중인 백인과 중동계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CJ 올리브영이 글로벌 뷰티 강자 세포라와 손잡고 올 하반기부터 북미와 아시아 등 6개 지역 약 700개의 매장에 K-뷰티 존을 선보입니다. 세포라의 외부 유통사에 전용 존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의 K-뷰티 브랜드 18개 제품이 소개됩니다. 업계는 이번 협업이 중소기업과 인디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전일 하락한 미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3대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며 S&P 500은 6,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가 2%, 산업재와 경기소비재가 1%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합의의 틀이 마련됐다고 언급하면서 유럽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자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당초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럽 8개 국가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선출 경쟁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시사했지만 아직 최종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해임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연준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전일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상승하며 엔비디아가 3% 가까이 올랐고 알파벳 또한 2%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또 인텔은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11% 급등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완화되며 증시가 안도한 하루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인텔이 내일도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픈뱅크가 12개 전지점에서 80여 개 통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외화 현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픈뱅크가 전 12개 지점에서 80여 개 통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외화 현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해외 금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오후 1시 이전 주문 시 이길 오후 3시까지 외화가 지점으로 배송돼 해외여행과 유학, 비즈니스 고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미화 기준 $500 이상 거래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점에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시니어센터 하모니카 앙상블이 어제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LA 킹스 홈경기에서 미국 국가를 연주해 2만여 관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디션을 통과한 31명의 단원이 김은영 교수의 지휘로 한복을 입고 아이스링크 특설 무대에서 공연해 전국 생중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무대는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의 5번째 공연으로 한인 시니어들의 문화적 존재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캐나다 유통업체 커티스 인터내셔널의 프레지데어 브랜드 미니 냉장고 약 96만 4천 대에 대해 리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63만 4천 대를 리콜한 데 이어 약 33만 대가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 제품들이 내부 전기 부품이 합선돼 플라스틱 하우징에 불이 붙는 화재와 화상 위험이 보고됐다며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제조됐으며 타겟과 월마트, 아마존 등 소매업체에서 판매됐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메릴랜드 주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행사에는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기중 총영사, 안수아 메릴랜드 한인회장, 김용아 몽고메리 한인회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이민 123주년을 축하하고 한인들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또한 무어 주지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박춘기 행정법원장을 재임명한다고 발표해 앞으로 6년 더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조지아텍이 오는 6월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부와 남서울대학의 지원을 받는 필 더 코리안 비트 프로그램은 사물놀이와 케이팝까지 한국 음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제주도와 진도 등의 지역 탐방 등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다음 달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 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폭동,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 많은 형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 당시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을 바라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방청석에선 탄성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개별 혐의를 판단하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후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법정 구속 결정에 따라 재판 직후 수감된 한 전 총리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재판부는 또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과 추종 세력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출된 최고 권력자가 일으킨 내란은 독재로 이어지고 내전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총리, 장관 등 정부 최고 권력자들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겁니다.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은 성공할 경우 독재로 나아가고 향후 내전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회복이 불가능한 혼란으로 귀결돼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12.3 내란은 그동안 우리 국민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기본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였던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12.3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뿌리째 흔들렸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은 물론 선동과 음모론이 확산된 계기가 됐다고도 봤습니다.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에 이어 재판부까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친위 쿠데타, 내란으로 결론 내리면서 12.3 내란에 대한 옹호 명분 등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SBS 안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의혹들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면서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청문회에서 본인 소명을 듣고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인데 야당의 검증 실패 주장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범여권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 등도 지명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저항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면서도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 다른 목소리도 듣자는 생각에 시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할 1차 시한은 어제까지로 이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시한을 다시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 관련 자료 등 핵심 자료의 제출을 전제로 내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종교 집단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면서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곧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면서도 세금으로 규제하는 건 마지막 수단일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 집단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조문에 정교 분리가 적시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건 엄히 제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거듭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엔 신중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다만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세제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부여할지 말지를 두곤 안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통령은 운을 뗐지만 공소시효에 쫓기는 등 예외적 경우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대북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통일은 좀 미루더라도 북한과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저자세란 일각의 비판엔 경제를 생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여파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 한 돈 소매 가격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금거래소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금값이 껑충 뛰자 가지고 있던 금을 팔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냥 그 쌍가락지 결혼할 때 받은 거. 그냥 금값이 올라서
잘 받을 수 있을 때 팔려온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감정해가지고 제값 받을 수 있으면 이제 좋을 것 같다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금 한 돈을 살 때 소매 가격은 어제 100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제보다 2만 8천 원 오르며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금 1g당 가격도 23만 1천 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10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강행에 나서면서 미국과 유럽의 관세 갈등이 고조되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점점 이 미국 자산들에 대한 그 약간 회의감 같은 것들, 경계감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금으로 달려든다고요. 금값 고공행진에 금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금을 예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골드뱅킹 잔액도 올 들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겨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0% 이상 뛰었습니다. 실물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몰릴 때는 하루에 4,000건도 배송이 됐는데요. 요즘은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증가된 상태로.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과 함께 금 가격이 당분간 오를 걸로 전망하면서도 최근 급격하게 오른 탓에 단기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이태건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지난해 한국의 국경에서 세관에 적발된 마약이 3.3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마약 밀수가 늘고 여행자를 통한 밀수도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위탁 수화물로 들어온 여행용 캐리어. 한쪽 면 바닥을 뜯어내자 검은색 비닐이 나옵니다. 내용물을 마약 가니시약 검사기에 넣자 검사액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필로폰인 겁니다. 코코넛 오일로 위장한 액체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태국에서 넘어온 액상 필로폰인데 적발된 양이 7kg을 넘습니다. 태국 차가 담긴 알루미늄 캔 안엔 대마초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부 지난해 관세청이 우리 국경에서 적발한 마약들입니다. 적발 건수는 1년 사이 1.5배 늘어난 1,256건, 중량은 4배 넘게 증가한 3.3톤에 달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코카인이 2.6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페루와 에콰도르발 대규모 코카인 밀수를 잇따라 적발한 영향이 큽니다. 또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적발량이 144kg으로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밀수 경로로는 한국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6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저희가 마약 첨단 검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보다도 우범 여행자 선별하는 비율을 더 확대를 시켜서 검사를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마약 수출국과 합동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세관에 마약 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마약 척결 대응본부를 출범하고 매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미 동부 지역에는 혹한과 폭설로 인해 며칠 동안 계속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북극발 한파와 강력한 겨울 폭풍이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고 하니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